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엘레강스진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남편이 바람나서 좋아진 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제목 보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며 반문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남편의 외도 그렇게 절망스럽고 아프고 슬프기만 한 사건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그 기회를 통해서 아내분들이 여태껏 했던 사고방식과 행동에서 벗어나서 좀 더 현명하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배우자 외도로 평생 남편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살아가야 하는 치명적으로 나쁜 단점들도 있지만 또 우리들이 누굽니까? 긍정의 마인드로 좋아진 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내용은 저희 아내분께서 올려주셨는데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라서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상후 성장이라는 말처럼 배우자의 외도로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겪고 우리들은 한층 더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자신을 아끼고 돌보게 되고 더 이상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는 독립적인 여자로 변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찐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들이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이렇게 힘들게 외도도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그때 성도 당하시고 카페 회원분이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성장은 좋은데 이걸로 성장하고 싶진 않다. 그 맞는 말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요. 근데 또 요즘에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괴로움이 있고 외도도 진짜 엄청나게 결혼 생활하면서 최고의 스트레스일 것 같지만 정말 어느 카페 회원분이 올리셨지만 정말 아픈 병,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힘든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사실 그 부도난 친구의 남편이 있었는데요. 걔가 이러더라고요. 돈 경제적인 게 더 큰 문제다. 외도는 괜찮다. 그때 왜 에로 부부에서 이상화가 나와가지고 외도는 한번 봐줄 수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계속 터지면 그거는 견딜 수가 없더라.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냥 그래. 근데 전 그랬죠. 아니 돈은 얼마든지 부부 합치면 벌 수 있지만 외도한 거면 신뢰가 깨진다. 근데 문제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경제적인 것도 박살이 났지만 바람도 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이혼을 했어요. 그렇죠. 네. 한 순간에 미련도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하는 행동도 개차반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십 년 묵은 살이 한 방에 쑥 빠지고 예전 처녀적 몸매로 되돌아왔다. 말해서 뭐합니까? 이 공짜 외도 다이어트 효과 굉장히 큽니다. 문제는 남편이 되돌아오고 안정기로 오면서 다시 몸무게가 원래대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싼 다이어트 한약이나 약 먹고 살 빠진 기회에 안 먹고 살이 빠졌잖아요. 이 기회에 운동으로 관리하셔가지고 이쁜 몸매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복근도 만들고 프로필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입맛이 뚝 떨어져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안 먹고 싶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날씬했죠. 그렇죠. 그래서 오태가 나던 시절이 딱 1년 전이었는데 우리 둘 다. 시간이 지나니 입맛도 돌아오고 몸무게는 오히려 요요가 오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청바지 찢어지려고 그래요. 지금 힘드신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몸무게 회복되듯이 마음도 다시 회복되는 시기가 온다는 것을 알고 견디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냥 우리가 퍼즐로 애 키우고 그리고 살다가 남편 바람 나면은 외도 다이어트 효과도 있지만 정신 차리고 자기한테 집중하다 보니까 살도 빼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남편한테 전혀 없던 관심이 생겼다. 이 부분이 과연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남편을 남자로 보지 않고 영원한 동반자,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살아왔지만 긴장 없이 바람이 난 이상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여자로서 남자인 남편을 대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남자로 생각했었거든요. 남편을. 그리고 동반자 가족 이렇게 살고 있었으면 오히려 부부관계 더 좋다는데 캔디님 동반자 가족으로 생각했었어요?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진짜 내가 다 지랄하다 다 받아준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아니고 개자식이었지. 저는 상황이 좀 다른 게 남편도 완벽한 타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히려 네. 그냥 당연히 더 조심해야 되고 네. 내가 막 치대고 뭐 네.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네. 모든 걸 똑같이 알아야 되고 막 이런 네. 사람이 아니라 조심해야 되고 네. 관리도 해줘야 되고 정서적으로도 서로 독립이 돼 있어야 되고 네. 하는 상대로 생각하니까 네. 오히려 제 영혼의 자유로움을 얻으면서 네. 예의상 또 네. 바람 피시면 제가 힘드니까 네. 앞으로 관리는 좀 네. 해야겠다라는 네. 쪽으로 갔습니다. 찐님은 관리할 수 있는 남편이 있어서 좋겠어요. 캔디도 만드세요.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이 캔디는 더 많잖아요. 그럴까요? 지금 싱글이니까. 네. 네. 네, 싱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저 카페 회원분들 전부 다 결혼하면 안 된다. 싱글해라. 캔디야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조언. 정작 그들은 다 남편이 있다는 거 죽었어. 아,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댁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된다. 그렇죠. 네, 남편 바람은 아내분들에게 시댁에 잘할 필요 1도 없고 잘할 이유도 없다라는 걸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댁은 남편의 가족이라는 게 외도 상황을 겪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전 그 전부터 알았는데. 정말 천재네요. 절대 이게 시어머니하고는 그 엄마와 천재다, 천재. 딸 같은 사이가 될 수 없다는 걸 저는 처음. 엄마 딸 사이는 바라지도 않아. 그냥 제3자. 아 진짜 그래요. 못해 처먹었어. 네네. 네, 며느리 노릇, 며느리 본분 이따위 아무리 잘해도 결국엔 지 아들만 생각하는 시댁에는 내 분이 풀리고 나서 가셔도 되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됩니다. 네. 착한 아내분들은 시댁 명절에 안 가고 네. 시부모님과 연락 안 한다고 네. 무슨 유책 사유가 되나 하고 네. 걱정들 하시잖아요. 네네. 너무 착하십니다. 하지만 아니고 네. 시댁 식구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폭력, 학대 정도의 네. 해결을 해야만 네. 유책 사유가 되는 거니까 네. 당연히 남편 바람 나서 지금 우리 결혼 그 관계가 네. 유지되냐 마냐 하는 상황이 무슨 시댁이 지금 중요합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뭐 도끼 가지고 시어머니 뭐를 찢거나 아니면 밥을 안 주고 굶기거나 이 정도 수준이면은 네. 유책 사유지만 그냥 안 가고 하는 건 괜찮습니다. 네. 자, 네 번째. 곰 같은 여자에서 점점 여우 같은 여자로 변신 중이다. 네. 곰이었죠. 그냥 미련하게 남편만 믿고 살아왔었지만 이제는 남편을 요리조리 가지고 노는 여우가 돼야 합니다. 남편들 요리하는 거 별거 없습니다. 영혼 없이 그냥 무조건 잘한다. 대단하다. 결핍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놈들에게 인정해주는 말을 그냥 카세트 테이프 반복해서 돌려주시고 시킬 거 다 시키고 부려먹고 다 하고 왕비처럼 여우가 되어서 사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네. 마음에 없는 말을 저는 너무 하기가 힘들어요.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는 네. 참 변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맞아요. 여우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네. 갑자기 곰이 여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저도 맨날 이렇게 하지만 네. 뭐네요. 그거 했으면 네. 벌써 남자친구 100명 됐겠다. 그렇죠. 네. 그냥 새로운 관계 정립에 네. 따라서 새로운 대응 방식으로는 네. 행동하게 되지 막 이렇게 여우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곰이 여우 행동을 해도 이상하지 근데 않습니까? 사실 찐님은 공과는 아니죠. 그럼 뭐 호랑이까? 아니 여우 중간인 거 넉대. 늑대. 넉대는 캔디지 넉대. 넉대대? 어쨌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좋네요. 곰에서 여우로 변신해가지고 남편 부려먹고 네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것도 5번째 욕하는 능력이 생겼다. 욕 어휘력이 일취월장 그 중이다. 욕을 전수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외로워도 슬퍼도 좋은 점 맞습니까? 네? 남편 외도 겪고 욕 안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욕 레벨이 급 상승하실 겁니다. 욕을 해도 분이 안 풀립니다. 개새끼, 시발놈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전혀 알지도 못했던 욕을 가르쳐주는 게 누굽니까? 캔디. 네, 욕들이 입에 찰떡같이 아주 달라붙습니다. 세상에서 처음 들은 욕을 알려줍니다. 근데 지금은 잘하시잖아. 네. 네, 그래서 뭐 갈비뼈를 뽑아서 뭐지? 볼링을 쳐버릴까 뭐라 하지? 갈비뼈를 뽑고 누나를 뽑아서 구슬치기를 해버릴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난 아니더라. 뭐 내장을 뽑아서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못돼 처먹은 외도를 저지른 새끼들한테는 욕을 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욕을 진짜 하나도 안 했다라고는 말 못하고 네. 나쁜 년, 나쁜 놈, 미친 놈, 아. 지랄한 애 그 정도는 네. 했었어요. 네. 근데 근 1년간 네. 진짜 제가 평생 입에 담지 못할 네. 욕들을 식빵 이런 거 네. 남편이랑 상간녀에게 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지나고 나니 아. 예전에 저로 조금 돌아가고 있긴 한데 네. 혼잣말로 그렇게 합니다. 야, 그게 더 이씨. 이상하네. 씨. 얼마나 캔디 욕을 했겠노. 야이 캔디는 욕을 안 했습니다. 남편과 상관요 욕. 네. 네, 그쪽에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아, 그 지금 상상하는 거 되게 웃기네요. 혼자서 에이씨. 야, 씨, 가만 이제 씨,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에이씨. 옛날 생각하면서 네. 나 떠오르잖아요. 모든 일. 아니, 아직도 또 떠올라요. 저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 6번째. 이분은 남편이 굽신굽신거리고 내가 갑이 되었다. 네. 이 아내분 남편 양심 있네요. 네. 네, 바람 피고 적반하장에 큰 소리 빵빵 치는 개자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 바람 피고 찍소리 못하게 하고 평생 갑으로 군림하셔서 사시면 됩니다. 네. 바람이라는 대중력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예전처럼 남편 눈치 보고 소심하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 뭐든지 내가 위주가 되어서 갑으로 평생 사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갑까지는 아니고 네. 건드리면 네. 또 똑같이 막 적반하장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네. 없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도 건드리긴 하는데 네. 어쨌든 유채기들은 네. 아무리 본인이 반성하는 마음이 없다고 해도 네. 유채기가 돼버린 이 상황에서 네. 본인이 한 번 더 잘못을 저지르면 네. 이혼을 본인이 원할 때 하고 싶겠죠. 다들 당연히. 네. 근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이혼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그쵸, 수 그쵸.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당연히 유채기들은 신경이 쓰일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면에서 소송은 필수입니다. 칼자루를 갖고 있어야죠. 왜 할까 말까 왜 망설이는 겁니까? 네, 진짜 오늘도 카페에서 어느 분 계속 그렇게 하셔가지고 너무 성이 나가지고 그냥 댓글 달았잖아요. 그쵸? 합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소송 반드시 해야 됩니다. 칼자루 내가 원할 때 이혼하든지 네. 말든지 할 수 있는 칼자루가 바로 판결문이나 조정 네. 조서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면 네. 소송할까요 말까요? 소송도 안 하면서 딴소리 하지 마시소. 막 증거 네. 다 지워버리고 막 이런 네. 그런다고 잊혀집니까? 그리고 전화 오잖아요. 또렷이 여기 네.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머릿속에. 증거 지우고 전화 와요. 많이 옵니다. 네. 네. 7번째. 네. 비싼 옷과 구두 등 내 물건을 죄책감 없이 살 수 있다. 뭐 전 죄책감까지 느끼진 않았지만 뭐 왜 그렇게 벌벌 떨면서 아끼고 살았을까요? 남편 놈은 상간년이랑 만난 음식 처먹고 여행 댕기고 용돈 주고 할 거 다 하고 살았는데 10원 한 장이라도 아끼려고 살고 뭐 아울렛 매대만 뒤적뒤적거리다가 그것도 못 사고 그렇게 살았던 시절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위해서 비싼 옷도 사고 구두도 사고 내 물건부터 사서 자신을 꾸며주세요. 캔디 비싼 거 아직도 안 사잖아. 사요. 안 사잖아. 명품 산 거 못 보셨어요? 못 봤어요. 내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꼭 보여주세요. 네. 저는 꼭 비싼 건 아니어도 네. 저를 가꾸는 일은 했었어요. 네. 거기에서는 억울한 일은 없었는데 네. 그냥 단지 가정 경제가 우리 돈이다. 내 네. 돈도 남편 돈이고 남편 돈도 내 돈이고 우리 돈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배신을 네. 당해보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다신 네. 배신자에게 내 돈이 배신자에게 가는 일이 없도록 네. 그렇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주님 저한테 그랬잖아요. 네 돈도 내 돈, 내 돈도 내 돈. 근데 캐치플레이. 그 네. 사람이 주겠어요. 자기 돈을 안 돼. 그건 살살 빼내야 됩니다. 네, 살살 빼내야죠. 네. 네, 8번.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 나를 위한 배려 우선으로 인간관계가 편해진다. 네, 이거 많이 성찰하셨네요. 모든 중심점을 나로 두고 보면은 내가 만나서 좋은 사람이나 행복한 사람을 만나고 내가 불편한 자리에 가지 않고 억지로 그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외도라는 고통 상황도 극복하고 이겨나갈 사람은 친한 지인이 아니라 제 자신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드셨을 겁니다. 본인을 위한 배려 우선으로 인간관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인을 위주로 한 생활을 하시되 네. 타인에게 피해 안 주는 선에서 해야 되고 네. 이거는 꼭 지켜야 되고요. 네. 저도 지금 또 이제 최근에 막 네. 그 부부 동반 모임 그 네. 약속이 잡혔어요. 네. 제가 대신 나가면 안 될까요? 근데 남편이 네. 물어보질 못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나가기 싫어하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부 사이를 옛날부터 너무 오랫동안 봐온 사람들인데 네. 제가 그 앞에서 연기를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이미 소문도 많이 났을 네. 것 같고 그래서 가겠냐고 물어보길래 네. 제가 가기 싫다고. 네.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자기 혼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캔디 가세요? 아, 내가 가면 되겠네. 기다리시소. 찐님 남편 나랑 같이 갑시다. 네, 그 언제인지 날짜하고 시간 장소 알려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네. 진짜 너무 슬픈 거예요. 왜 이렇게 네.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가. 아니 나는 거기 가는 남편분은 진짜 대박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뭘 도움을 줘서 그분이 비즈니스적인 부분도 네, 있다고. 고마운 부분이 있어서 네. 밥을 사는 거기 때문에 네. 자기가 꼭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제가 뭐 그럼 제가 대충 머리 카트 치고 갈게요. 그럼 비슷하려나 머리 크기가 달라서. 찐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레강스 캔디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다음에 9번째. 네. 혼자 즐기는 방법을 깨우쳐가고 즐기게 되었다. 네. 늘 강조하던 로니스트가 아닌 솔리튜드. 뭐 가끔은 외롭습니다. 뭐 외로움에 푹 빠져서 즐기는 것도 좋고 사실은 뭐 남편 있다고 안 외롭습니까? 어차피 인생 독고다이고요. 좋은 거는 혼자 여행도 가보고 혼자 있는 시간에 나 혼자 나 스스로 대화도 해보고요. 혼자 삼겹살 먹으러 저 간 적 있거든요. 가가지고 소주 한 병 시켜가지고 구워 먹고 1인분 안 됩니다. 2인분 시키셔야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도 혼자 있는 거를 굉장히 즐기는 편이었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살다가 이 외곽으로 주택으로 어디 뭐 시골 샀어요? 주택으로 이사를 가면서 남편이 그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출장을 가는데 너가 혼자 있어서 직원들을 불러서 와서 같이 있어라. 처음에는? 네, 막 그랬었어요. 그 왜 걱정할게요. 아, 혼자 있기 무서워. 나도 당신 쫓아갈래. 맞네. 그거네. 그렇게 걱정을 하길래 나는 또 그 시절이었어. 바람 필 때? 이놈의 새끼 그냥 그래서 내 걱정을 저렇게 해주나. 네. 근데 저는 혼자 잘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도 그때도 잘 있었어요. 강아지들이랑 있고 하면서. 근데 요즘엔 코로나가 주로 가족 위주의 생활이 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좀 힘든 면도 있습니다. 자꾸 부딪히면 모든 일을 외도와 연관지어서 연상이 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참 힘듭니다. 기승전 외도. 그러니까 세용지마, 전화위복 이런 옛말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나서 더 현명해지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면 남편 외도 딱 슬프고 아픈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롯이 홀로서는 그런 완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건데 뭐 사실 저 얼마 전에 막 힘든 일 있었을 때는 제가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소밥이나 주겠다 했더니 거기 카페 회원님이 뭐 소밥 주는 거 쉬운 줄 아십니까? 제가 촌에서 소밥 줄 테니까 땀이 찔찔 날 걸. 그 일이나 해서 이러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때 힘을 얻은 거는 아내분들이 전화를 해서 유튜브 방송 도움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마인드 디톡스 짱이에요. 엘레강스 찐님이랑 캔디님 정말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상담 받을 수 있어.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포커페이스도 했어요. 밤에 잘 때 그 ASMR로 듣고 자요.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찐님이 처음에 아내분들한테 도움 주고 싶다고 했던 것들을 잘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힘들거나 뭐 저도 그럴 경우가 있지만 더 쭉쭉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